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그 중독자들의 그 배우자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독자들의 배우자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제 꼭 중독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내적으로 이제 병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배우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는지 또 뭐 제 아내를 잘 비춰봐서도 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복을 이제 해나가시고, 이제 그 배우자들이 그렇게 뭔가 해나가시 원하시는 마음에 아마 어쩌면 이 영상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영상들은 이제 바로 당신을 위한,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당신이 배우자가 중독자이고 당신이 그 배우자라면 이제 이유를 준비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준비한다. 나는 이후, 그러니까 이제 나중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현재를 좀 준비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앞으로 아마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은 세 가지 경우의 길들이 생길 거예요. 첫 번째는 이혼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혼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구타가 너무 심하고, 예를 들어 마약 중독이고, 또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이혼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배우자가, 중독자인 배우자가 당신이 정신을 차리거나 어떻게 회복에 도움을 잘 받아서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정말 이게 제일 베스트죠. 근데 이제 세 번째의 경우는 이제 그 배우자가 그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중독자인 배우자가, 그 중독자가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 회복은 못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막 방법들을 찾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를 우리가 미래를 좀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남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좀 준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의 것들을 좀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아니면 아내의 중독에 관련해서 이제 책이나 아니면 어떤 전문가 강의나 아니면 기관들을 좀 찾아다니시면서 좀 미리부터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이게 중독이라면, 예를 들어 뭐 뭐가 있을까요? 또 알코올 중독이라면 그 알코올 중독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이해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제 도움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부터 공부하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 내 회복에 집중을 하는 게 사실 필요해요. 내 회복에.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내 회복에 집중하는 거는 사실 그 어디로 가더라도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이혼을 하더라도 내가 홀로서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또 예를 들어 배우자가 중독자가 이제 자기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 있어야 병들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요 세 번째가 제일 위험 소지가 많은데, 내 회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데, 자신의 그 중독자인 배우자가 이제 중독에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회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쭉쭉. 근데 본인은 그 예전에 그 병든 상태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원한도 있고, 막 그 예전에 그 배우자가 바람폈던 대상들에 대한 질투도 있고, 막 자기가 잘 못해준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또 이제 예전에는 자기 밑에 막 굴복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니까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병든 마음이 남아있으면 회복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부작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회복에 집중을 해야 돼요. 본인이 회복하는 것은 그 어디로 가든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제 첫 번째 후원자가 저에게 이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사실 이게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후원자가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냐면,
당신은 내가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홀릭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중독이다. 근데 당신이 회복을 해나가야 되는데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배우자도 같이 회복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는 회복을 하기 위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내는 그냥 그 남편이 속썩이는구나.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회복하겠다고 하는 건 좀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후원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가 굉장히 많이 병들었을 거다 이쯤이면.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같이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사실 후원을 두 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후원을 받고 제 아내도 이제 후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나가면서 이제 병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제 그 12단계 안에서 이제 회복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내도 당시에 5단계 정도까지 이제 그 후원자와 같이 이메일로 이렇게 밟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프로그램이 막 작동을 잘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받아들이는 거, 병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는 이해를 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가족이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 회복에 집중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디로 가든 여러분이 홀로서기를 하든 아니면 그 남편이 먼저 치고 나가든 아니면 남편이 도움을 요청할 때든 꼭 남편만은 아니죠. 아내가 치고 나가든 도움을 요청할 때든 어쨌든 배우자가 그렇게 할 때 어디로 가든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열심히 회복을 해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실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주방에서는 그 중독자 가족 배우자들이 이제 거기서 막 얘기를 나눈 거죠. 이제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이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 나누는 챕터가 있거든요. 부인들에게 이런 챕터인데 당신들도 우리가 밟은 회복의 프로그램을 같이 밟아보면 참 좋을 것 같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12 스텝이라는 12단계라는 회복 프로그램을 이제 중독자들뿐만 아니라 중독자 배우자들도 같이 밟게 되고 그 안에서 많은 회복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를 잘 못 봐요. 회복 초기에는. 그러니까 다들 가족들이 이제 그 중독자가 막 회복을 치고 나가면 뭔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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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들이 병든 생각들은 잘 못하고 그냥 그 중독자만 회복이 되면 모든 게 회복되겠지 생각하는데 나중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서 오히려 회복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복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중독자를 우리가 고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바닥을 쳤을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또 이 사람이 그 이제 뭔가 도움을 이렇게 그 요청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연결해주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막 지금 막 마음이 초조하다고 불안하다고 막 엄청 쪼고 맨날 윽박지르고 막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고치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어디 가보라 그러고 막 이런 건 사실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기다릴 때예요. 놔둘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회복에 집중하면서 힘을 키워두고 상대방을 좀 납두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푸시업을 해놓는 거죠. 이 사람을 나중에 이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푸시업을 계속 이제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고 좀 놔두고 요럴 때라는 거. 대신 막 뒷바라지하고 그러진 않아도 돼요. 막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막 예를 들어 재발하는데 막 돈을 대주거나 아니면 막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주거나 뭐 이러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좀 기다려 주고 좀 놔두고 좀 잔소리 덜하고 이렇게 하는 시기가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정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뭔가 기관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해 줄 때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신뢰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기관이나 인맥 또는 책 이런 것들을 기관, 사람, 책 이런 것들을 관련된 것들 사람과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좀 구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이제 알코올 중독이다. 그럼 알코올 중독에 대한 어떤 책들도 좀 준비를 해두고 또 기관들도 좀 알아두고 또 이렇게 사람들도 회복된 뭐 그 알코올 중독자 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도 이렇게 좀 알아두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한쪽에 이제 연결해 두는 거죠.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자료들을 모아놓고
이제 배우자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요청할 때거나 아니면 정말 바닥을 칠 때 이제 그것들을 도구들을 그 눈앞에만 두면 돼요. 여기 한번 전화해 봐도 돼요. 이 책 한번 보세요 하면서 그냥 눈앞에 두기만 해. 막 읽으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그냥 눈앞에 이렇게 두면 이제 정말 힘들면 아마 이제 그것을 꺼내 들고 또 전화도 해보고 방문도 해보고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중독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는 좀 적합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푸시업을 쫙 해두는 시기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또 그 고통의 강도가 너무 깊어서 사실 이렇게 몇 마디 영상의 말로 여러분의 그 많은 복잡한 상황과 사정들을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또 이 길 끝에 많은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